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당한교육에서 지금 뭐 비교과 면접, 자소서 이런 파트를 맡고 있는 방희근이라고 하고요. 오늘 어머님들께 그 전자사 특히 외대부고 하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소서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요 앞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해마다 저 고입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섹션이 지금 모니터 보이시죠? 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섹션이 있는데 아마도 제일 궁금해 하실 게 지금 타이밍에 뭐 이제 뭐 이미 마음을 결정하신 분들은 뭐 아니겠지만 그 고등학교 어디 보내야 될 거냐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마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뭐 외고국제고, 강남권 고교, 그다음에 전자사 그리고 자소서 비교과까지 해가지고 쭉 이제 상담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요거 QR 찍으면 아마 신청서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찍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네, 좋으실 것 같아요. 다 찍으신 것 같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방혜근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특히 자소서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외대부고랑 이제 하나고 관련해가지고 자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자소서가 그 자사고 입시에 있어서는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성적을 일단은 잘 받아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티켓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지원 자격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외대부고랑 하나고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올해를 맡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면접 문제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전부 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에서 성적을 통과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서류 평가가 들어가는데 서류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소서 스펙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제 면접 문제에서의 그 점수를 자소서 기반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자소서를 쓰느냐 이게 이제 학생의 그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면접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자사고 면접이 자소서 그 학생 개인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소서 자체가 퀄리티가 없으면은 면접 문제가 되게 좀 수준 낮은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면접 자리에서 그 하나고도 15분, 외대부고도 15분인데 사실 15분이라는 면접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대입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보통 한 10분 정도밖에 면접을 안 해요. 그래서 그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의 능력을 좀 나름대로 철저히 검증하겠다. 뭐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면접 자체가 굉장히 압박 면접식으로 이루어져서 학생이 대답하는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꼬투리 잡고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습하다 보면은 여학생들은 좀 많이 울거든요. 이렇게 울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은 억울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있고 여자애들은 이렇게 내가 이것도 모르네 하고 막 울거든요. 근데 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애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몰아가는 면접을 하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학생이 혼자 15분을 떠들어야 돼요. 거의 뭐 웅변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만큼 15분이라는 시간을 지 혼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 애들이 이렇게 글쓰기 능력이 되게 떨어져 있어요. 영상 세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말하라고 하면 특히 이제 남자애들은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에서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주면은 그걸 어쨌든 받아먹는 식으로 가도 그렇게라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그냥 간단하게 드린 건데 두 문제의 퀄리티는 딱 보셔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요즘에 싱크홀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는데 싱크홀하고 지구온난화하고 이 생성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싱크홀 생성이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그 이유가 뭐고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해결 방안도 얘기해봐라 정도의 질문이 아마 붙을 거거든요. 이런 식의 질문을 받는 것과 너 공부 어떻게 하니? 너의 복습법 얘기해볼래? 너의 루틴 얘기해볼래? 이런 질문을 받는 거는 사실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이라는 게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면접 문제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외대부고도 그렇고, 사실 하나고도 그렇고, 면접 문제는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보기가 얘가 좀 더 편하니까 예로 말씀을 드리면, 1번은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그리고 거기서 이제 느낀 점을 물어봅니다. 이 많은 애들이 좀 속는 게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을 써봐라 이제 이러니까 애들이 그러면 내가 플랜을 어떻게 짜고 일주일 동안 공부 어떻게 할지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앞서서 보신 것처럼 학습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아니고 학습법 썼다가는 당연히 네,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운 거 이제 요 1번에 해당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형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추상적인 말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네. 얘는 제가 되게 자주 마시는 저기 에너지 드링크거든요. 에너지 드링크인데 혹시 바카스는 다들 아시죠, 어머님들? 바카스가 제일 대표적인 에너지 드링크고, 바카스에는 카페인하고 타우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보통 이제 카페인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에너지 드링크의 종류별로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길래 이게 마시면은 진짜로 집중력이 생기는지 뭐 그런 게 갑자기 문득 궁금해질 수도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 이러고 마시다가.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떠올리고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많은 에너지 드링크들이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 때문에 이게 각성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럼 당분을 빼고 먹었을 때와 당분이 들어간 상태에서 먹었을 때 그런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야 내가 이게 좀 궁금한데? 라는 어떤 호기심을 떠올리고 그 호기심을 풀어나가기 위해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까지가 전체가 다 이 자기주도 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호기심을 떠올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호기심을 떠올리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건학 인형과 연계해가지고 너 우리 학교에 관심을 왜 가졌냐.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인데 이거랑 너랑 얼마나 매치가 되느냐. 이제 요거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입학 후에 너가 뭘 할 거냐. 너의 활동 계획과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말해봐라. 요 2번하고 3번을 합쳐서 보통 이제 그 진로 계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하게 된 지원 동기 플러스 진로 계획 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외대부고는 요게 외대부고로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인성입니다. 그래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뭐 리더십, 요즘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소통 능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본인의 개인적 경험 플러스 느낀 점을 물어봐요. 예. 그래서 외대부고도 보시면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거기서 느꼈던 점 아까 1번하고 똑같고요. 건학 이념과 연계해서 용인외대부고 지원하게 된 동기 아까 2번이죠. 그리고 입학 후에 너 뭐 할 거고 졸업 후에 뭐 할 거냐 요게 아까 하나하고 3번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대부고는 그걸 합쳐놓은 거고 그 하나고는 얘들을 나눠놓은 거고요. 2번 보시면은 2번은 완전히 똑같아요.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등등을 개인적 경험과 느낀 점 써봐라.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자사고 문항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여튼 전체 외대부고도 그렇고 하나고도 그렇고 전체 문항을 1500자 분량으로 이제 써야 되고요.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 분량이 되기 때문에 전체 분량을 카운트를 하면은 대략 A4 한 페이지 정도가 딱 나와요. 한 페이지 정도가 딱 나오는데 예전에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요 자기주도 학습을 1500자 중에서 대략 한 1000자 정도까지 썼습니다. 1000자 정도까지 썼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1번을 한 800자 정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여기다가 할애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외대부고도 작년 정도부터는 거의 한 800자 요 스스로 학습 계획 세우고 학습형 과정 여기까지가 거의 한 800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원 동기 진로 계획 부분, 그러니까 하나고의 요 2번하고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충 한 300자 정도, 네,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인성도 한 300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500자를 맞추는 건데, 방금 이제 분량에서 말씀드렸듯이 얘가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의 기본적인
그 자소서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너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증명해봐라 라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에서 내가 되게 똑똑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소서에다가 밑밥을 깔아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네, 요거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면은, 자, 중학교 때는 공부법을 잘 몰랐다. 그래서 개념 학습한 뒤에 문제 푸는 것에 집중했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오길래 내가 학습법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애들 보고 첫 수업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 너네가 이거 글 읽고 마음대로 써봐라 라고 하면은 90% 정도가 이런 글이 나와요, 실제로. 네. 왜냐면 애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중학생 애들이 좀 특출난 애들이 아닌 이상에는 뭔가 자기가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뉴턴도 아니고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맛있겠다 이러지, 이게 왜 떨어지지?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사실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왜냐면 내신에 치이고 그다음에 뭐 선행에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 애들한테 있어서 학습이라는 건 문제집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이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아이의 탐구력?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그 호기심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사실 전혀 안 나오죠. 전국에 있는 그 자사고 쓰는 친구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공부 꽤나 한다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뭔가 이제 학습 과정에 있어서 수정한 것들. 그래서 이런 식의 거는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되고, 네, 요거를 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거. 의료인공지능의 진단 기술이 의사보다 뛰어나다라는 게 사실 이제 거의 정설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의료인공지능의 원리가 궁금해져서 이런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원리 중에서 네, 이런 원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공부해서 이해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런 방법까지 내가 학습을 했다. 네,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원리가 이제 여기입니다. 실측값과 예측값 사이에서 어쩌고 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요 하나 둘 셋 네 줄이 앞에서 써놨던 요 최소제곱법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공부했는데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걸 알게 되었어요라고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리고 이후에 200개의 키 몸무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학적인 원리를 배웠고 내가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실습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가 전체적인 자소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떠세요? 이 자소서는? 별로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아이가 의료인공지능에서 뭔가 원리가 궁금해져서 내가 이런 탐구를 시작했어요라는 호기심은 들어갔어요. 호기심은 들어갔고 과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긴 했는데 사실 그냥 공부하고 이해하고 학습했어요의 정도가 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내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봤습니다인데 제일 중요한 요게 안 들어갔어요. 깨달음. 그러니까 이거 카운트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 한 300자는 충분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자기주도 학습의 소재를 그 하나호 같은 경우는 2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800자에서 400자, 400자 정도 할애를 해서 소재를 이제 2개로 가져가고, 외대부고는 예전에는 거의 3개가 국룰이었었거든요. 무조건 3개를 세팅을 하고 갔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2개로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애들이 요즘 애들은 쥐어짜도 3개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재를 줄이게 되는 게 트렌드가 되어 버렸는데 여하간 이 정도 분량으로 2단락을 쓰면은 거의 이제 분량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하나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자기주도 학습에서 내가 어떤 호기심을 해왔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내가 뭘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다라고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문항에서도 보시면은 과정도 과정이지만 느낀 점을 얘들이 꼭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습을 통해서 뭘 느꼈다. 느꼈다라는 게 애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포인트지만 사실 의미부여하는 거거든요. 이 학습이 나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거다. 그런 의미부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거죠. 다만 이제 과정 자체는 잘 풀어냈는데 뒤에 의미부여가 좀 아쉽다. 이런 거고. 자, 또 다른 친구의 자소서인데요. 딜레마라는 거를 기술 시간에 이제 배웠다고 해요. 사실 이건 뻥입니다. 네, 그냥 이제 도입부를 억지로 맞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딜레마 중에서 되게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죄수의 딜레마가 이제 그 범인 둘이 있고 공범 둘이 있고 둘이서 서로 이제 하나씩 때려가지고 자백을 유도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제 자백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제수의 딜레마에 저거에서 그래서 이유가 궁금해서 이거를 내가 확률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다. 정확히는 이제 그 기대값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인데요. 어쨌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산이 가능한 다른 상황으로 바꿔서 계산했고 그 결과 이러한 나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만큼 이제 다 느낀 점이거든요. 앞에 친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과정 자체가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거나 실험적인 거나 아니면 이론적인 내용들은 사실 외대보고도 그렇고 하나고도 그렇고 숨기거든요. 숨긴다는 표현보다 자소에서는 그걸 되게 압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도 한 꼭지도 얘도 거의 한 400자, 350자, 400자 정도가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동기 쓰고 과정 쓰고 이 제일 중요한 결과 그러니까 딜레마 상황이라는 게 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을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거를 이 깨달음까지 어필을 하려면 중간 과정이 굉장히 축약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사실 그걸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파고요. 그래서 여기서 확률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다른 상황으로 계산했다라고 써놨는데 그러면은 질문이 아마 하나고 같으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학생 확률 계산한 거 얘기해 볼래요? 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은 그게 일반적인 계산에서 왜 어려웠고 그걸 어떻게 바꿨냐? 그 원리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풀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애가 계산한 어떤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꼬리 질문을 타고 들어갈 겁니다.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아마 질문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딜레마가 뭔지 설명해보고 학생이 탐구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얘기해봐라. 플러스 죄수의 딜레마 이외에 알고 있는 딜레마 상황이 있으면 얘기해보고 그런 상황은 왜 발생하는지 수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해보세요. 이 정도가 요즘 외대보고 그 문제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5분 동안 이제 지 혼자 막 떠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탐구 과정부터 해가지고 중간 결과, 그다음에 딜레마에 대해서 지가 깨달은 거, 그리고 관련해서 확장하는 것까지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게 외대부고 면접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건 이 자기주도 학습용에서 내가 뭘 쓰냐에 따라서 면접 문제가 정말 천차만별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정, 결과 그리고 느낀 점까지 들어가야 어쨌건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들인데요. 이 친구가 이거는 학생이 처음 써왔던 글이에요. 처음 써왔던 글을 제가 이제 그냥 거의 원본으로 가져온 건데 어릴 때부터 이제 영상 기획하고 만드는 거 좋아해서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근데 학습 방식에도 이 유튜브의 어떤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런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나만의 체계적인 공부법을 개발했다. 그래서 이거를 시나리오로 정리해서 파워포인트로 했고 근데 네, 중간고사에서 어떻게 안 나와가지고 그거를 바꿔서 어떻게 했다. 읽어보시면 냄새가 좀 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 친구가 이제 영상 기획, 영상 편집 그리고 그 교육법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고 그 교사하고 싶다고 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자기만의 교육법 학습법을 개발한 과정과 친구한테 이제 교육시키는 과정 그 두 가지가 녹아 들어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 이건 실제로 이제 지가 했다라고 했었고 되게 이제 내용 자체는 좋은데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바꾸는 거죠. 이게 원본이었었고 이게 한 번 수업하고 이제 첨삭으로 완전히 뒤에 갈아엎은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 진로 시간에 진로 미니북 만들기를 하면서 이런 공부법을 접하였다. 그래서 눈치 빠르신 어머님들은 아마 이렇게 딱 캐치를 하셨을 텐데 지금 자소서의 초입이 웬만하면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엮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과정에서 했던 거랑 엮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런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요거가 들어가는 이유가 외대국어에서 학교에서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소서 써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게 조금 덜한데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했던 거의 연장으로서 혼자 한 거 말고 팀 활동한 거 자소서에 적어라.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냥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나 이게 궁금해요 하고 이렇게 파보는 거. 네, 이거는 이제 외대부고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야 이런 게 궁금해. 애들 모아가지고 같이 탐구하고 이런 어떤 스타일의 인재상을 외대부고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하고 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부법을 접했는데 이게 실제로 효율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런 거를 일단 학습을 해봤다. 친구들 엮은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혼자 할 때보다는 더 이렇게 공부가 잘 됐지만 문제점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 조사해 보니까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의미부여 간단하게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했고 내가 교수가 되기로 했다. 얘 같은 경우는 학문적인 어떤 그 교훈 느낀 점보다는 교수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교수라고 하는 이제 진로를 꿈꾸게 된 계기로 요 위에 거를 이제 의미부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뒤쪽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랑 진로 계획이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어쨌건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냥 공부했고요. 내 나름대로 뭔가 이해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엮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 뭐 하루부터라든가 아니면은 피어 티칭이라든가 플립러닝이라든가 하는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내가 뭔가 전문적인 걸 어쨌든 공부를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게끔 배치를 해야 얘들이 이제 나중에 면접에 나올 거거든요. 하루부터가 뭐냐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거 설명하고 하루부터에서 문제점은 뭐였고 그거를 이런 두 가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구 건데요. 이것도 원본, 그러니까 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학교에서 했는데 완전히 똑같은 키트로 만들었는데 내게 친구 거보다 주행 이제 저기 뭐지 효율이 떨어지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똥손인가 보다 이제 이러고 애들이 넘어가는데 네. 또 나름대로 태양빛의 어떤 차이라는 거 때문에 어쨌건 이게 키트는 똑같은데 주행거리가 다르면 뭔가의 차이는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 친구는 태양빛이라고 나름대로 가설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좀 찾아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찾아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느낀 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우고 느꼈다. 요게 빠졌고 사실 과정이 좀 너무 뭐라고 말씀드려요? 길어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이걸 좀 축약할 필요가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이 친구는 하나고 썼던 친구고요. 조금 분량을 할애를 해서 이제 바꾼 건데요. 자, AI 기술 탐구반이라는 걸로 일단 명칭을 학교 그 뭐라고 해야 활동의 명칭을 일단 네이밍을 붙였고요. 이런 거 하다가 조마다 주행 속도가 다른지 이유가 궁금해져서 분석을 해봤다. 그래서 분석하니까 일단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했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제작까지 해봤다. 그래서 이제 이 태양빛의 양이 들어오는 입사하는 태양빛의 양이 중요한 거는 알겠다라는 거는 이제 앞에랑 동일한데 요 얘기 이제 동일한데 태양빛의 양이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로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한 거죠. 계절별로 태양의 고도가 다르다는 것과 하루 중에서도 이렇게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위도에 따라 가지고 남중 고도가 또 달라진다는 이런 점들을 좀 더 붙여서 내가 공부 좀 더 했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 좀 넣고요.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거 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실제로 자동차 회사에다가 이런 거 해봅시다라고 메일을 쓰긴 썼어요. 네, 쓰긴 썼는데 답장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태양광 자동차 회사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요 뒤에 마지막 느낀 점 이제 에너지 전환 효율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 네, 피드백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라고 해놨는데 요건 사실 뻥이고요. 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기술들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느낀 점 붙이는 거죠. 앞에 거에 비해서 분량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대부고에 비해서 좀 더 자소서에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늘린 거고 보실 게 이제 주목을 해서 보실 게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학습 내용이 들어간다. 요거는 사실은 중학교 한 1, 2학년만 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질문을 받으려면 이렇게 써놓으면 아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태양광 패널의 위치와 각도, 그다음에 이런 태양광 패널의 위치와 각도 그리고 자동차를 굴린 위치가 실제 이 주행거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 정도의 질문이 나왔을 텐데요. 이걸 이렇게 바꾸면 계절에 따른 태양 고도가 위도의 고위도, 저위도, 그다음에 중위도 지역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이 정도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노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질문이 다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질문이 되게 수준 낮은 게 들어올 때랑 수준 높은 게 들어올 때랑 당연히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능력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이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굉장히 어렵게 쓰는 게 일단은 좋죠. 일단은 어렵게 써놓고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잘 설명을 하면 좋은 건데 문제는 너무 어렵게 쓰면 애들이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고등학교 이상의 교과과정 내용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너무 어려운 내용을 쓰게 되면 애들이 소화를 못해서 이제 자소서를 다시 면접 보기 직전에 들었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어쨌건
학생이 소화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는 어려운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내가 그 질문을 일부러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인권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융합적인 내용들 같은 것도 보시면 뭐 사회 시간에 이런 거를 읽고 그 다음에 환경 피해의 어떤 불평등을 이해했다. 몇 년 전에 그 비 되게 많이 와가지고 반지하 사시던 분 돌아가신 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던 자소서인데, 그래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 정책이 뭐가 있을까 하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런 신청주의에 입각한 정책과 발굴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있더라라는 걸 찾아보고 각각의 장단점 분석한 다음에 본인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어떤 느낀 점 붙이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없는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런 거는 뭐 신청주의와 발굴주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건데 정책적으로 정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결론을 내는 이제 그런 식의 자소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쪽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소재 선정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어떤 소재를 잡느냐에 따라서 학생한테 들어오는 그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그리고 보통은 자기 진로하고 엮는 경우가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다 그러면은 생명과학 쪽, 내가 뭐 컴공이다 그럼 프로그램 쪽, 이렇게 예전에는 진로하고 맞춰서 소재 타이틀을 잡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트렌드도 좀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무조건 3개, 하나고는 2개였었거든요. 외대국어는 3개를 어떻게 썼냐?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진로 하나 이런 식으로 거의 국룰이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2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냥 이과 쪽 하나, 그다음에 융합 쪽 하나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이과 쪽 2개 이 정도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수학을 못해요. 이게 되게 좀 그런 얘기인데 예전에는 애들이 수학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소재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선행은 기가 막히게 해요. 애들한테 미적분 풀어봐라고 하면 저보다 잘 풀거든요. 근데 수학과 관련된 탐구를 물어보면 애들이 요즘에는 거의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수학을 하나 끼고 갔는데 문과건 이과건 심지어 외고 쓰는 친구들도 수학 탐구를 하나씩 걸고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학과 관련된 게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고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인데 예전에는 수학 하나, 과학 하나가 국룰이었었거든요. 아니면 수학 하나, 그다음에 진로 하나 이렇게 갔었는데 요즘은 외대국어랑 비슷하게 그냥 이과 쪽 하나, 융합 쪽 하나 요게 거의 대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재 잡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풀어내는 방법인 거죠. 내가 일부러 구체적으로 과정을 많이 어필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자신 있다 대답하는 데 있어서 이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일부러 길게 늘리고 그게 아닌 거는 좀 숨기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어서 서술하는 방식.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느낀 점을 어떻게 부여를 할 거냐.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어떤 활동을 내가 진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느낀 점을 부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과학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도 느낀 점을 붙일 수 있고 해당 활동에 대해서도 느낀 점을 붙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성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외대부고는 예전에 인성이 되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사실은 3줄, 4줄 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요 정도 쓰고 끝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외대부고가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줄어든 이유가 인성이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대부고가 예전부터 세 문항을 물어봤습니다. 학생한테 3개의 문항을 5분씩 이렇게 던졌는데 과거에는 그 3개가 전부 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소재를 3개를 잡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소재에서 하나씩 물어보라고. 근데 최근에는 인성에서 면접 문제를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인성에서 물어보면 너 망했으니까 그냥 합격 꿈도 꾸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인성에서 의도적으로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2개, 인성 하나 혹은 자기주도 2개, 그다음에 지원동기 진로계획 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일이 많은데 실제 면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이제 조금 더 외대보고도 강조가 되고 하나고는 원래 중요했고요. 인성 쪽에 점수가 따로 할애가 되어 있어서. 자, 그럼 인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배려, 협력, 나눔, 갈등, 리더십, 봉사활동 이런 거를 쓰시면 되는데 소재의 중요성은 사실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느낀 점인 거죠. 뭐 봉사활동 애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최근에는 그 조별활동에 있어서의 트러블을 이렇게 봉합한 거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 요런 것도 보시면은 2달 동안 노래 뭐 이제 합창대회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시켜가지고 네, 모두가 해피하게 마무리를 했다. 근데 이제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느낀점을 깨달았다라고 들어가는 거고, 밑에도 보시면은 전교 학생의 임원으로서 내가 이런 활동을 진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느낀 점을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활동 내용들은 이제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별 활동에서 뭔가 둘이 싸운 거 내가 봉합을 했어요. 혹은 이 친구처럼 누가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따로 도와줬어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시기고요. 임원한 친구들은 임원 활동에서 뭔가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소재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리더십을 좀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뭐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느낀 점만 잘 붙여주면 된다. 근데 이 느낀 점이라는 게 사실 되게 뻔한 얘기거든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그다음에 뭐 여기처럼 뭐 어떤 터놓고 얘기를 하자든지 편견을 갖지 말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뻔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애들이 인성과 관련해서의 소재도 요즘은 사실 그렇게 없기 때문에 애들끼리 예전에는 막 저 때는 막 치고받고 많이 싸웠는데 요즘은 그런 일도 없으니까 사실 되게 평범한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의미부여를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동기 진로계획은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대부고도 그렇고 하나고도 그렇고 권하기념과 연계해서 지원동기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이렇게 쓰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외대부고 권하기념인 창의인성 그다음에 자율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 갔어? 나한테 가장 유리한 학교인 것 같아서 나 지원했어요. 그래서 진학 후에는 유레카 리서치, 창의융합, 그다음에 동아리 등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나 이런 거 공부할 거고요. 졸업 후에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권학 인형과 관련해서 나하고 이런 게 잘 맞으니까 내가 여기에 지원했고, 들어간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동아리 이름 실제로 언급하면서 거기서 내가 뭘 배워서 어떻게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내가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은데 봉사정신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는 외대부고가 나한테 좀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진학한 다음에는 이런 동아리 들어가서 또 이런 동아리 들어가서 공부한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해보겠어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진로만 세팅하고 나면 거의 뭐 웬만해서는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따로 뭘 쓸 필요는 없고, 여기 느낀 점도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앞으로의 계획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고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뭐 내가 수학과 프로그래밍을 합수하면서 이런 개발자의 꿈을 키워왔는데 이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찾아보니까 하나고네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들어간 다음에 이런 거 공부한 다음에 이런 거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똑같은 흐름이고, 우주에서 인류가 살아갈 터전을 구축하는데 신소재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고에 이런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이 공부를 바탕으로 저저저거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이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전체 지금 계속 이렇게 제가 잘라서 보여드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제로 자소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존의 활동들을 관련해가지고 일단 학생한테 좀 한번 정리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학생 생기부 펼쳐놓고, 그리고 생기부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생기부에 없는 것들까지 해가지고 소재거리를 쭉 찾은 다음에 해당 소재거리하고 관련해서 진로를 정하시는 게 사실 자소서 쓰기가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진로를 정하고 자소서 원래대로 정석대로 하면 진로를 정하고 그 진로하고 어울릴 만한 탐구활동 소재 넣고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 개요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뭐 진로가 되게 뚜렷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애들이 했던 활동들을 쭉 정리를 시켜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확장하기 좋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좋은 그런 소재를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넣고,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동공, 그러니까 눈에 있는 그 동공의 크기하고 관련해서 실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보면 눈이 커진대. 근데 그런 기사를 보고 실제로 이제 지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한 게 하나 있었고, 프랙탈이라고 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탐구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를 실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험 자체는 너무 간단해서 야 요걸 좀 추가 실험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요거 추가 실험에서 아예 생명과학 연구원으로 진로를 이렇게 설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눈이 커진다. 그럼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눈이 작아지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뭐가 지나가니까 눈이 커지는 거냐? 그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뭔가 이렇게 지나가게 했을 때 지나가는 거에 뭐 형체나 크기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동공 크기에 관한 추가 실험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호기심을 느꼈다라고 한 다음에 아예 진로를 이렇게 세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공과 감정의 크기를 다룬 기사를 보고 이성에 대한 감정 변화가 크기 변화를 일으킨다. 실험했다. 그리고 근데 이 실험만 가지고는 내가 분간하기 힘들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실험들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더 공부하고 싶어요로 해서 이제 진로 쪽으로 좀 엮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간 거고요. 그다음에 프랙탈이라고 한 거 바탕으로 해서 기하학적 이 프랙탈이 자연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자연계에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 나름대로 고찰해서 쓴 게 들어간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낀 점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자소서 쓸 때는 아이들이 했던 활동들을 열거를 시키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쉽지는 않고 아이들이 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활동인 거는 네, 잘 알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첫 주차에 이제 웬만하면은 학생들의 큰 개요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잡아놓은 것들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한 2주에서 많으면 3주 정도까지를 자기주도 학습에다가 이렇게 할애를 하고 그리고 인성하고 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채워 넣는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뒤에 대기하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제 뒤에서 나오실 선생님께서 이제 면접관에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어쨌건 자소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어쨌건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너무 중요하고 그게 소재 선정부터 느낀 점 부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DNA 입시연구소에서 이제 고입과 대입 지도하고 있는 이태재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외대부고 하나고의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이제 뭐 예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사진을 찍진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기상 뭐 아직 안 찾아보셨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자소서를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지만 합격을 가르는 건 특히 외대부고 하나고는 면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교과 점수가 있는데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입학 설명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올라와 한 2시간 되긴 합니다만 작년 재작년 거 저도 이제 다 봤어요. 다 보긴 했는데 작년 입학 설명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00명 정도 24년 4학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B가 있는 학생이 4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학생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올 A인 학생들이 면접으로 자웅을 겨루는 그런 입시를 치르게 된다. 하나고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체력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서류 평가가 좀 그 2단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고도 지원 경쟁률을 보면 그 우리가 여기 지원 경쟁률을 보면 이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남녀를 이제 별도로 뽑죠. 별도를 뽑고 2배수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제
드물게 경쟁률이 2 전후로 형성된 경우에는 남학생들은 이제 B가 어딘가 하나 있다라고 하더라도 붙는 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고도 일반 전형 기준으로 하면은 여학생은 당연하고 이제 올 A인 학생들이 면접을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좀 당연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자사고라는 게 어떤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학교라는 뜻이죠. 그렇긴 합니다만 입시 과정에서는 교육청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자료 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 명칭을 한번 검색을 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26학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 전형 영향평가 매뉴얼이라는 것의 지침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2차에 뭐 2단계에서 예를 들면 뭐 그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 뭐 면접 대상자를 2배수로 하느냐 1.5배수로 하느냐 이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것일 뿐이지, 자소서에서 이런 걸 물어야 된다라거나 면접에서 이런 걸 평가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8페이지에 있는 그 자소서 문항이라는 건 이제 앞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문항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 평가 지침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문구를 바꿔가지고 줄 뿐이기 때문에 외대부고나 하나고나 이제 자소서 문항이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학교가 자율적으로 뭔가 예를 들면은 이미 너무 선행학습을 많이 한 학생을 뽑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의대 가고 싶은 학생을 뽑고 싶다거나, 뭐 물론 뽑고 싶어 하겠죠. 학교는 아니라고 하긴 합니다만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 과정에서 뭔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선행학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명확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관이 3명 앉아 있습니다. 3명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교육청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영어로 말을 해보라거나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면접에서 평가하는 게 외대부고든 하나고 같은 경우에 40점 중에 5점을 인성에 부여하고 있고, 실제로 질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 질문은 부여받게 되긴 합니다만, 그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앞에 자소서 보셨겠지만 이제 자소서 자체도 인성하고 이제 그 지원 동기 부분은 매우 짧게 씁니다. 매우 짧게 쓰고, 거기서는 사실상 뭔가 연계해서 이걸 하고 싶은 학생이구나 정도를 확인해서 그 질문에 포함시키는 정도이지, 뭐 인성 영역에서 별도로 질문을 한다거나 그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영역 위주로 면접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이제 외대부고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소서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부는 안 나오냐? 나올 수 있지만 나오면은 사실상 안 됩니다. 학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생부에서 안 내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내느냐? 자소서에 도저히 질문을 뽑을 수 없는 학생에게만 낸다. 그러니까 만약에 면접에 갔는데 그냥 학생부에만 있는 내용만 물어본다라고 하면 자소서를 잘못 쓴 거죠. 잘못 쓴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소서에서 출제된다. 15분 면접이라는 건 외대부고 하나고 동일하긴 합니다만, 질문이 3개고 하나가 이제 5분이라는 걸 학교가 사실상 정해놨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명확하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분 동안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면 추가 질문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 하나를 받았을 때 4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어렵죠. 물론 질문이 하나고처럼 단순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실상 질문으로 보면은 2-3개를 합쳐진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좀 간단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내가 그 맥락이나 아니면 더 학습한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3-4분 정도를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뒤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보긴 할 건데, 추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4분, 거의 5분 가까이 들어봤는데
답변 좋네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면접 시간이 이제 짧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추가 질문을 까지도 포함해도 이제 한 문항당 학생이 1, 2분밖에 답변을 안 하고 추가 질문 하나 정도 하게 돼서 마무리되게 되면 좋은 면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최소 3분 이상, 4분 가까이 한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없긴 합니다만 10페이지, 11페이지부터 이제 학교의 예시 문항을 2년분을 넣어놨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이제 받았던 질문인데 11페이지 보시면서 보면은 밑줄 그어놓은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의유엔 활동을 했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모의유엔이 이제 한국이 아니라 예를 들면 칠레 대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한국에 적용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음 문제를 보면 여기도 뇌과학 공학을 얘기를 했는데 현재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뇌과학 적용 분야가 뭘까? 그리고 네가 그 적임자라는 것을 두 가지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얘기해봐라. 이건 자소서에 없는 거죠. 자소서에 없는 것들을 물어봅니다. 없는 것들을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물어보는데 그 경향이라는 게 나중에 발견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보라. 그 다음에 다음 네 번째 문제에서도 어떤 그 교육정책을 언급했는데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아느냐라는 것들은 사실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에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수정 보완돼야 되는지를 두 가지 얘기하되 우선순위는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소서에서 질문이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쭉 넘어가시면 결국 그 기조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그 3페이지에 거쳐서 실어놓은 것이 2년간 학교가 이제 공개한 실제 기출 문항들입니다. 문항들인데 이것들을 그 15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이 과거사를 다뤘어. 역사의 문제를 다루거나 했다라고 하면 현재에 적용해봐라. 국내 문제를 다뤘으면 국외는 어떠냐? 해외 문제를 다뤘으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어떠냐라는 질문 상당히 많았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이 이제 어떤 의의를 가진다라고 하면 한계는 뭐냐? 그 다음에 개념이 등장하면 개념 정의는 뭐고 의의는 뭐고 그 다음에 교과에서 다루는 개념이라고 하면 혹시 찾아봤다라고 하면 그 원리는 수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원리는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질문을 전부 다 짚어보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뇌과학, 뇌공학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모의유엔을 했다. 근데 이제 맨 아래쪽을 보니까 기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기자라는 직업 미래의 진로와 연계해서 이 문제에 답해보라 라는 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두 가지 활동을 합쳐서 물어본다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진로를 연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례에 적용해보라라는 건 위에 있는 내용하고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질문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제 자소서를 쓰고 이걸 연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기조 안에서 질문이 만들어진다는 것만으로 이제 학생들이 대비를 하긴 어렵죠. 대비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그 질문을 실제로 받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받아보게 하는 것이 이제 면접의 그 외대부고 면접의 대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고 16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다르죠. 이제 그 외대부고는 학생부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고는 기본적으로 학생부가 매우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드물게는 내가 이제 받은 질문 중에 학생부 질문이 더 많은 경우들도 발견이 될 정도로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학생부 질문이 많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은 15분 똑같은데 이제 계속 짧은 꼬리 질문을 연계해서 압박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서너 개의 질문을 합쳐가지고 한 번에 물어서 학생이 4분 정도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그 경우에는 좋은 면접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질문을 30개 받았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질문 던지는 시간을 포함해서 한 질문에 30초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답변이 너무 짧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5분 동안 거의 20개 정도의 질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테마가 몇 개인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지도하는 학생들의 후기를 들어본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를 결국은 준비해야 되는 건 외대부고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얘기해봐라. 한국에 적용하면 어떠냐. 그 다음에 뭐 의의를 말했는데 한기를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잘라진 질문은 외대부고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랑 하나고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답변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르고, 그 다음에 상당히 빠른 템포로 추가 질문이 많은 과정 안에서도 이제 질문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곱씹어보고 답하기보다는 준비된 상태에서 예상한 질문 범위 내에서 뭔가를 답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면접 문제 실제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 자소서 문항 18페이지, 19페이지에 실어놓은 이 내용들이라는 것도 세부적인 내용은 질문들이 간단하게 짧을 뿐인 것이지 외대부고에서 묻는 거랑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써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자기주도학습 인성이 5% 있긴 합니다만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질문이 실제로 주를 이루게 되는 거고, 학생부 자소서에 언급된 개념 전반에 대한 지식 점검이 이제 필수적이다. 면접 형식이 일관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면접관 스타일에 따라서 꼬리 질문 한두 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학생이 답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면접관이 반응하면서 압박하는 스타일의 면접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무조건 난해한 것을 적는 것은 이제 외대부고에 비해서는 이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대부고는 꼬리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 뭐 한 개가 한 문항당 이제 한두 개 정도라고 보면은, 이제 내가 툭 던져놓은 거 이거 진짜로 했어 싶으면은 그거 가지고 한 5, 6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안 한 것을 이제 쓰거나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외대부고는 4분간 제대로 갖춰가지고 내용을 잘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하나고는 계속되는 꼬리 질문에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는 뭐 듣다가 끊어버려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망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 3분 얘기할 건 아니고 다음 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일 뿐이니까 그걸 너무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보통은 질문 수준이 낮으면 안 되긴 합니다. 그 질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소서를 열심히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물 학교에서 이제 하는 얘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이미 마음에 든 학생을 붙여주기 위해서 후반부를 좀 쉽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학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되게 쉬운 것만 물어보네? 아니면 내 말을 끝내?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덜덜 떨면서 말을 못하기도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고 면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외대부고도 분명히 하긴 할 텐데, 이제 하나고는 매년 그 입학 전형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걸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텐데,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써 있긴 합니다만 재작년 걸 보면은 상세한 내용들이 좀 더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건 있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받았다는 질문들, 그러니까 이 영향평가라는 게 면접을 본 다음에 학생들 설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관들이 학생들 어땠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정리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세특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된다. 도덕 시간에 토론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견해였냐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험 했으면 실험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책 읽었으면은 뭐 책, 학교에서 기술 시간에 배운 탄소 나노튜브 특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하고, 이제 기술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독서 기록이 있으니까 이걸 연계해서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세특에 적혀 있다라고 하면 수학이나 과학 특히 이런 경우에는 개념과 원리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특히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런 기본 질문들도 나온다는 거죠. 영어 점수가 낮은데 B인 거죠. 1차를 통과했네요. 그에 대한 공부 방법이 있냐? 영어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보통 어떻게 공부하느냐?
너만의 수학, 과학 공부법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기본적인 학습법이나 아니면은 태도에 대해서도 물어본다.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연습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질문들을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데 어떤 열린 질문들을 일반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2, 30개를 뽑아주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게 충실히 준비가 돼 있으면 약간 표현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고 그렇죠? 재작년 그 영향평가를 보면은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면접관이 보기에 사교육을 받아서 연습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은 이렇더라라는 건데 외대부고에서도 입학설명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이제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시작할 때 딱 뭐 손짓을 이렇게 다 똑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면접 태도를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시선 처리나 아니면은 뭔가 힘 빼고 말한다라거나 학생들하고 물론 실제 면접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면접 연습 저하고 이제 한 1m 앞에 앉아서 연습을 하는데 다리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으면 뭔가 좀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주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뭐 노크를 하고 들어가느냐 앉아도 되냐고 물어보느냐 이런 것들은 평가 대상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면접을 실제로 해보면은 너무 기계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준비된 내용하고 엮어가지고 질문한 내용을 교모하게 예상 질문 답과 연결 지으려는 노력이 보인다라거나 모든 답변의 말미에 그래서 제가 하나고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라고 해가지고 연계해서 얘기를 한다라거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내가 연습한 걸로 답해야지 이게 맞긴 해요. 맞긴 한데 그 변형된 질문에 맞춰서 답변도 약간 변형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른 그 질문 그대로 이제 답변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특히 이제 태도 부분을 빼면은 외워서 답변을 하기 때문입니다. 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은 암기가 됩니다. 그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면은 저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다라는 게 있으면 질문이 약간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바꿔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학생이 주도해야 됩니다. 물론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고치기 어려우면 고쳐주고 답변 구성하기 어려우면 답변 구성도 도와주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소서 예시 보셨듯이 뭔가 책도 넣어야 되고 뭐 논문 읽고 그 다음에 실험도 했다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는 아직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걸 쓰자라는 걸 하고 뒤로 좀 미룬다라고 하더라도 면접 연습 과정에서는 실제로 내가 내용을 안 상태에서 내용이 이제 준비되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물론 이렇게 특성이 다른 것들 물론 학교 입학 설명회나 학교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외대부고 하나고에 사실상 완벽하게 사교육에 도움 없이 들어가긴 어렵죠. 그 선행학습이라는 것도 실제로 이제 하나고의 작년 자료를 보면은 선행학습을 안 한 학생이 한 20, 30% 정도 있다라고 설문의 학생들이 답변한 거 기준으로 있고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1년 정도는 선행을 했다라고 학생들이 답변을 해요. 이거 혹시 나쁘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안 했다라고 적는 학생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런 형태의 물론 뭐 우리가 그 중학교 입시에서 일부는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형태로 자소서를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학습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5분 동안 면접을 본다라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실제로 대학에 가도 그런 일은 없어요. 대학에 갈 때도 우리가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했을 때 모든 대학이 길어봐야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대 직윤이라고 하더라도 10분입니다. 물론 외대부고 하나고 직윤을 안 쓰긴 합니다만 그리고 뭔가 우리가 뭐 실제로 제시문 구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 시간을 갖고 답변하는 시간 자체는
한 세트를 기준으로 해서 10분을 기본적으로 넘지 않습니다. 뭐 연대도 5분이고 서울대도 자르면은 7분 정도고 이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수준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자소서를 쓸 때 상당히 어렵게 써요. 그게 이제 욕심이 있으면 공부를 해서 최대한 내 수준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장담할 수 있는 건 그 자소서를 쓰면서 공부했던 것들 고등학교 때 세특에 넣으면은 고등학교 세특 수준으로 차고 넘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세특 수준 정도로 사실상 자소서를 쓰고 학생들이 공부를 한 상태에서 입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외대부고 하나고는 뭐 물론이고 뭐 옆에서 지나가고 외고 국제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을 쓰게 되는데, 그게 제가 이제 그 대학 입시에서 이제 학생부하고 면접을 지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 의대간 학생들의 3학년 학생부 수준에 비해서 외대부고 자소서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실제로 뭐 스팟이긴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제대로 공부해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4분 동안 내가 내 지식으로 소화한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대여섯 개의 추가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뭐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월에 원서를 내고 1차 발표부터 쭉쭉쭉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결국 1차는 당연하게 붙을 걸 우리가 올 A인 동점자들은 일반 전형 기준으로는 전부 다 뭐 2차를 그 면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학생들은 이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12월 21일, 22일인데 8월에 이제 요강이 발표되면 약간 변동은 올해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옮겨봐야 이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연말 정도 안에는 모든 결과가 나오는 템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우리가 물론 그 6월 뭐 현충일 근처에 이제 한번 써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름방학 때 시작을 하셔야 되고 여름방학 때 5주 정도를 쓰게 되죠. 5주 정도를 쓰게 되는데 완성은 아닙니다. 면접하면서 고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을 해보면은 부족한 게 보이고, 그러면은 그냥 면접 답변만 보완하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보완하는 거예요. 자소서를 보완하고 질문이 너무 쉽게 나오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이제 공부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쉽게, 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이제 자소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외대부고 하나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이 자소서 제출일이 12월 16일, 17일이죠. 그러면은 그때 이미 이제 파이널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면접 진행하면서 받은 질문을 고려해서 제출 전날까지 고쳐서 다시 봐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름방학에 시작해서 면접을 연습하면서 나한테 가장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자소서를 최종적으로 고쳐나가는 것과 함께 면접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외대부고 하나고 입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그 강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양식은 다르긴 합니다만, 자소서와 마찬가지로 면접은 개인 지도입니다. 뭐 모두가 목표가 다르고, 뭐 지원 학교도 일부 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본적인 첫 수업에서의 개괄하는 정도를 빼면 한 학생을 만나가면서 학생의 목표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자소서 수업을 시작하듯이,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쓴 자소서를 개인별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질문을 뽑아 나가면서 이제 연습해 나가는 과정들을 개인별로 지도를 하고 누적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마다 뭐 이메일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기본적으로 준비된 내용을 계속 서로 업데이트 해가면서 누적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양식으로서 이제 면접 50제라는 걸 면접 수업을 들으면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면접 수업을 안 듣고 파이널만 따로 들으신 경우에는 따로 이제 면접 추출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면접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걸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는 이제 질문들이 기본적으로 짧은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대부고라는 면접이라는 게 사실 이 짧은 질문들을 세세하게 뽑아놓은 걸 두세 개 연계를 하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외대부고는 참고 정도만 하고 사실 면접 연습은 좀 별도로 하게 되지만,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뽑아진 질문들을 충실히 연습을 하면 사실상 대부분은 이제 추가 질문까지 메모를 해가면서 준비를 하면은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자사특목, 자소서와 면접을 지도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출제를 해서, 뭐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을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소서를 계속 보게 된다. 특히 이제 자소서 5주로 내용의 큰 틀을 잡고 이제 분량도 약간 넘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 띄어쓰기 제 1,500자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건 이제 1,497자, 8자 이렇게 돼요. 뭐 1,499자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토시 하나까지도 끝까지 이제 고쳐 나가는 과정이 이제 면접 준비 과정이기도 하다. 이게 뭐 물론 올 A라는 것도 있고 이제 선행이라는 것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면접이 우리가 여름방학 때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 이유는 물론 반은 있습니다만 늦어요. 여름방학 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고사 대비나 이런 걸 제외하면은 직전에 이제 원서 내는 시기에 파이널 수업을 제외하면 최대 한 10번 정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면접 수업을. 그 과정이 학생들이 충분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충분하다고 느끼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 의 수업을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면접 수업하고, 그리고 가능한 중간 기말 중간고사 이후에 있는 2차 면접 수업까지도 충실히 쌓아나가면서 실력을 길러나가고 자소서를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그 전국자사반에서 기본적으로 그 질문 스타일 자체가 이제 압박 꼬리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짧은 질문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긴 합니다만, 그 외대부고는 면접 형식이 크게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제 외대부고 집중반을 이제 주말에 한 반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부터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앞에 설명하신 방희근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은 뭐 면접을 고민할 시점은 아니죠. 근데 결국은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면접을 위해서 우리가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는 걸 이 기회에 명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계속 지도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가장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자소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지도를 해서 최종 합격까지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이 전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